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 전문의 김현우 박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중에는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가 당뇨를 앓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아직은 당뇨가 없지만 나도 언젠가 걸리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당뇨는 이제 흔한 질환을 넘어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뇨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느낀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당뇨를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혈당이 좀 높으면 어때요? 그냥 달달한 거 조금 줄이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당뇨의 무서운 점은 당장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당뇨 진단을 받고도 나는 별 증상 없으니 괜찮다며 약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시력을 잃고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후회하셨습니다. 이것이 당뇨의 현실입니다. 당뇨는 혈관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망가뜨립니다. 눈, 신장, 심장, 뇌 등 우리 몸 어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즉 HbA1c라는 검사를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수치는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상은 5.7% 미만,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식후에 잠깐 혈당이 오르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24시간 3개월 동안 혈관이 높은 혈당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계속 물이 새어 들어간다면 당장은 눈에 띄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의 손상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흰쌀밥은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흰쌀밥보다 더 조용히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 등 말린 과일은 건조되면서 수분이 빠지고 당 성분이 농축됩니다. 특히 시중에서 파는 말린 과일에는 추가 설탕이나 시럽이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는 한 줌만 먹어도 당화혈색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무가당 제품을 고르거나 소량만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식으로 인식되는 무지방 요거트의 시중 제품의 대부분은 지방 대신 설탕이 듬뿍 들어갑니다. 부드러운 맛과 감칠맛을 유지하기 위해 당을 첨가하는 겁니다. 특히 플레인 요거트라 해도 무지방, 저지방 표기만 보고 제품 라벨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당 섭취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의 견과류나 블루베리로 구성해서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건강 음료로 자주 마시는 곡물 라떼, 미숫가루, 단호박죽 등도 당분과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간 액상 형태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미숫가루는 고소하고 포만감이 있지만 설탕이나 꿀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보다 당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물이나 무가당 두유로 희석해서 먹고 당류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라벨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건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과일 주스. 비타민이 많으니 몸에 좋다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설탕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망고, 파인애플,
포도 등은 당도가 높고 우유나 요거트, 꿀까지 섞이면 한 잔에 설탕 4에서 5스푼 수준의 당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과일은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주스로 마셔야 한다면 물에 희석하거나 시금치나 케일과 같은 채소와 함께 갈아 마시는 방식으로 당 흡수를 늦춰야 합니다. 또 하나, 통곡물 쿠키나 시리얼. 포장지에는 헬시푸드라고 쓰여 있지만 가공 과정에서 이미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구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침 대용으로 먹기 편한 시리얼은 겉보기에는 건강식 같지만 시럽, 설탕, 말린 과일, 초콜릿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당지수 자체는 높지 않을 수 있어도 혈당 부하가 크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천천히 끌어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직후가 아닌 공복이나 간식용으로 섭취하는 경우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매일 아침 나는 건강 챙긴다며 오렌지 주스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약만 먹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약은 도와줄 뿐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식사 조절과 식단 관리입니다. 단순히 밥을 줄인다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드시기 전 채소를 먼저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같은 밥 한 공기라도 순서와 조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또한 당뇨 진단을 받거나 공복 혈당이 자꾸 높아지는 분들이라면 이제 뭘 먹어야 하지? 가 가장 큰 고민이실 겁니다. 식단만 잘 관리해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낮춰주는 실제로 많은 의사나 영양사가 추천하는 식품 위주로 하루 식단에 조금씩 넣어보시면 분명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지수가 낮고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중 하나인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은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저당질 식품으로 분류되며 연구에 따르면 병아리콩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식후 혈당 반응이 낮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개선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삶아서 반찬처럼 먹는 것도 좋고 수프처럼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 다른 식품 중 하나가 너무나도 유명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해주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세포 내 염증을 낮추고 췌장의 기능을 도와줍니다. 하루 한 줌 정도 약 50g을 간식이나 아침에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좋고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손실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오트밀 즉 귀리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에서 당의 흡수를 늦춰주고 식후 혈당 급등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오트밀을 먹은 사람은 식후 혈당과 인슐린 분비량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 가공된 인스턴트 오트밀보다 압착귀리인 롤드오트나 통귀리인 스틸컷 오트 제품을 사용해 죽처럼 끓여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음으로는 당뇨 환자에게 추천되는 대표 채소 중 하나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혈당 지수가 매우 낮고 마그네슘, 엽산, 비타민 K가 풍부해 인슐린 작용을 도와줍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혈당 조절과 관련된 효소 작용에 필수적이며 시금치를 자주 섭취한 사람은 제2형 당뇨 위험이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나물 반찬, 샐러드, 볶음,
된장국 등 일상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기 쉬운 채소라 활용도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혈액순환과 면역력에 좋은 식품으로 유명하지만 혈당을 낮추는 데에도 꽤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알리신 성분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돕습니다.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공복 혈당 수치와 당화 혈색소가 모두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습니다. 단, 날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는 것이 위 부담이 적고 지속적으로 섭취에 용이합니다. 마늘볶음, 마늘 장아찌, 고기 반찬에 마늘 슬라이스 추가 등으로 응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걷기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한 환자분 중에는 하루에 30분씩 걷는 습관을 들여 약을 줄인 분도 계십니다. 셋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당은 쉽게 올라갑니다. 한 50대 남성 환자분은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혈당이 조절되지 않았는데 퇴직 후 생활 패턴이 안정되자 오히려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당뇨는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과 늘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당뇨는 혈관종합질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은 이 질환들이 한데 어우러져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뇨만 관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당뇨 관리는 전신 건강 관리입니다. 여러분, 당뇨는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나이, 생활 환경 때문에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뇨는 노력한 만큼 성적표가 나오는 병이라는 겁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는 여러분의 지난 3개월 노력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음에 새기시고 당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현명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